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47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 및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어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집단 행동한 교사들 처벌하지 않겠다, 소통하겠다. 그래서 한국교총과 교원노조를 만났는데 저는 이주호 장관 반성해야 됩니다. 선생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 그랬는데 그날은 공교육이 멈춘 게 아니고 대한민국 법치가 멈춘 날이에요. 이주호 장관이 자기가 뭐라고 처벌하지 않겠다, 우리 시민사회는 처벌하겠습니다. 그걸 주도했던 교사들 고발합니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해야 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이미 공무원의 단체 행동, 공무원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데 단체 행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툭하면 집단 행동을 합니다. 사법 절차, 국법 절차, 헌법까지 위반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그 많은 나라를 교육 공무원들이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고 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주호가 뭔데, 장관이 뭔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다 깡그리 내가 처벌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주호의 개인 말입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 집단 행동을 이끌었던 자들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사의 죽음 샅샅이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교사가 왜 죽었는가,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개인사로 죽었는지 샅샅이 밝혀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숱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마다 저렇게 선생들이 미쳐갖고 10만 20만 지어놓고 하는 거,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50만이 있는 군대도 많이 일어납니다. 학교는 선생만 50만, 학생 따지고 하면은 거의 200만이 넘습니다. 200만.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마다 집단 행동에서 법을 공격하고 제도를 공격하고, 그건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7차까지 교사들이 했던 집단 행동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주호 장관이 처벌하지 않겠다. 그거는 이주호 장관의 직권남용입니다. 월권이고. 그래서 저희들 시민사회단체는 다시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부모 운동 해왔던 걸 다시 시작해서 이 교사들의 잘못을 저는 고발합니다. 일진 사건 생겼을 때 학부모들, 그 상담하러 갔던 학부모를 다 성추행했던 놈, 학교 선생 끝까지, 지금 정년 퇴임했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청량리 모 중학교 제2교사 이름도 다 압니다. 어제 그저께 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는 그 교사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몇 년 만에? 7년 만에 받았어요. 아니 왜 7개월도 아니고 7년 만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만큼 선생들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전국 교육청 전국 통계를 내면은 그 민원은 불과 몇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악성 민원이 학교마다 넘치는 것처럼, 그리고 선생들은 그 민원 때문에 괴로운 것처럼 언론에 그렇게 말을 하고 언론은 그걸 확대 재생산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언론이 아니고 진짜 이것들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왜 이번에 윤석열의 커피 뉴스 봤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검사할 때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위해서 불려온 놈, 야 커피 한 잔 마셔, 야 임마 가, 이랬대.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윤석열이가 부산저축은행 봐줬다 해갖고 계속 특별히 했어. 근데 지금 다 가짜래. 조모 이름도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내가 다른 말 했는데 언론이, 나는 A를 말했는데 언론이 B를 쓴다. 이게 언론입니까? 대한민국 기자놈들아, 너희들이 기자냔 말이야. 기자는 오직 진실만을 써야 되는데 너희들이 기자냐고. 너희들이 그래 하려면 정치를 하든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칼을 빼서 이제는 휘둘러야 돼요. 이 말만 해서 안 된다니까. 독버섯은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말풍년이야, 말풍년. 말만 있어, 말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많은 일들이 북한의 지령에서 일어난다. 그거는 다 알아. 해. 근데 대한민국 공안기관들이 아무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북한은 계속 지령 내리고 지령 받는 놈은 계속 행동하고. 지금 저 길 건너에 있는 저 민중민주당 저놈들도 저 위에 제가 볼 때 북한이 있다니까. 그런 공안 기능이 제 역할을 안 하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내고 하면 나라를 국정원이 지키고 검찰과 경찰이 지켜야 되는데 이 경찰들도 이게 있지만은 관심이 없어요. 빨갱이에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막 사고 안 생겨 월급만 받으면 됩니다. 여기 미국 대사관이 1급지입니다. 1급 경호 보안지역인데 여기 오면서도 여기 내가 왜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요. 경찰관들이 나한테 물어. 아저씨 뭐예요? 물어요. 아니 오면서 저는 교육은 시켜야 될 교육은, 빨갱이들이 미국 대사관 담을 타놓고 대사를 위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임무가 막강하다, 중요하다. 기본 교육은 시키고 와야지. 내가 이런 중요한 곳에 경비서로 오는 모양이다 생각하겠는데, 야 타라 가자, 올 때 다 자, 그냥 내려. 여기가 그냥 미국 대사관 정도는 아는 것 같아. 그러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교육하고, 내가 경찰의 본분으로서 치안을 내가 담당한다.
문재인이,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이 민주화했다는 놈들이 나라를 기강을 쏜두리째 나라를 다 망쳐놨어. 윤석열 대통령이 G20 회담 3차 인도 도착했다고 합니다. 외국 나가서 외교는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치를 과연 잘하고 있는가? 예, 그나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돼요. 언젠가 저놈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번 밀 때 밀립니다. 이래가면 밀립니다. 저 좌파들은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이번에 윤미향이 보세요. 그 한충목이라는 자 보세요. 간동 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민단에서 하고 조총련을 하고 했는데 조총련에 딱 가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 외교관 주일 대사관도 아니 그 윤미향을 조총련에 태워다 차를 미친놈들 아니냐고 다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윤미향과 한충목이 보세요. 딱 그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조총련 자리에. 얼마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우스우면은 그 시끄러울 줄 알면서 갑니다. 윤미향 간첩입니다. 내가 윤미향이 간첩이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국가정보원장 갈아채워야 됩니다. 국가정보원의 간첩 잡는 기능 대폭 강화시켜야 됩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렸으면 존망이. 그 국정원을 YS 때부터 흔들어가고 지금 다 개판 김대중. 민주화 운동했던 새끼들은 절차를 안 지켜요. 저도 민주화 시대에 저도 저항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가고 사연이 되면서 그때 그 상황은 나의 청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 편입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80년대 민주주의 했다고 하는 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 던지고 싸우고 대한민국 질서에 공격을 하고 했는데 그게 그때 청춘일 때는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춘일 때는 분노해야 됩니다. 청춘은 거대한 기관, 거선, 큰 배를 움직이는 그런 심장과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청춘이에요. 그게 청춘일 때 하는 일이에요. 근데 민주화했던 새끼들은 평생을 그러고 있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시대 낙오자들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못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런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말을 하지 마시라. 이제는 말하지 마시라. 새가 양날개로 날아서 머리는 한 방향을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도 하지 마시라. 행동하시라. 그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셔야 된다니까. 어떤 행동? 새를 양날개로 갖고 앞을 봐야 되는데 올바른 방향을 보지 않고 다른 방향을 봐는 놈 목을 잘라야 된다니까. 그래야 새가 바른 방향으로 날아갈 게 아닙니까? 새 대가리가 몇 개인데 새가 날아가겠습니까? 근데 그걸 말로 해서 새가 날아가겠습니까? 바른 방향을 보지 못하는 새의 목을 잘라줘야지 바른 방향으로 새가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5천만 국민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정치를 맡은 대통령은 그런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게 잔인하다 할지라도 해내야 됩니다. 정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만은 정치에서의 사람의 죽음은 국가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일이라면 대통령이 결단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김영삼이가 야 돈도 없는데 이만한 돈을 들여갖고 경부고속도로를 뚫는다. 야 인마 미쳤냐. 길바닥에 누울 때 그 반대가 하도 심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어요.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지도자는 그런 정신, 그런 마인드로 정치를 끌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물러나거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라. 그래서 말만 풍성하는 정치는 끝내 망합니다. 행동과 결단으로 해서 그래야 다음 정권이 연장이 되고 그 정권이 또 연장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채를 지키는 그런 정권이 유지가 되면서 저 민주당 사이비 저 정신병자들 그런 자들이 정치에 입성하는 그런 날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불안해갖고 야, 또 지면 어때? 어제 제가 강서구 김태우 사무소 갔다 왔는데 이래 공천 잘못해 지면 어때? 그런 불안한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니까 맨날 지는 겁니다.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손자병법 최고의 병법입니다. 큰 힘을 갖고 때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김태우가 강서구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큰 정치판에서 뭔가 회오리 발언을 몰아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4월 총선까지 회오리가 몰아치면서 국민들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모양이야.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볼 때는 야 이재명 동네도 새가 센 것 같아. 윤석열 동네는 보니까 당은 개파인데 대통령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상막하처럼 보고 있다니까. 막상막하. 지금 저 강서구도 막상막하예요. 여론조사 하면. 그래갖고는 전쟁에 못 이깁니다. 전쟁은 초기 전선을 가다듬을 때 압도적인 기운으로 상대를 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정치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정치 이념 전쟁에 기수가 없습니다. 살인관이 없어요. 책사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저보고 좌파는 저보고 거꾸로 안 해요. 이 우파 새끼들 국민의힘당이 저보고 거꾸로 해요. 왜? 좌파는 내만큼 그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당 멍충이들이 저보고 거꾸로 해요. 나를 거꾸라 그러면 국민의힘당은 뭐냐?
이념이 없는 자들입니다. 네, 말씀 마칩니다. 어제는 낮부터 우리 한각회님이 낮과 밤을 지켰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또 우리 송화제 와서 또 아침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와 계신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